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사회에서의 인권 확장을 배웠습니다. 옆에 우리가 113쪽에 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될 문화권이 있는데, 문화권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문화권은 계층, 민족,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113쪽에 누구나 보장받아야 될 문화권에 대구의 어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정부가 주관하는 복지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이제 뭐 교육비라든가 악기, 교육 재료 이런 게 무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도 줄였고, 또한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에 올라서 꿈과 끼를 발산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통합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문화권을 인권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칠 권리 자료 2번에 이칠 권리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데, 어떤 권리가 나는 이칠 권리가 더 우선시 된다, 아니 나는 알 권리가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신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에 도시와 인권의 만남,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시민에게 보장되어야 될 인권, 권리가 이제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도시에서는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높은 주택 가격 탓에 주거권이 침해받는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도시 개발을 한다고 강제로 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집값 상승에 의해서 전세가 너무 오른다든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런 것에서 주거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쪽방촌과 같은 이렇게 불량 주거주택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주거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시에서는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각종 범죄, 그리고 재해, 전염병 등의 피해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도시에서는 또 녹지 비율이 낮고 각종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공기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든가, 생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있다든가, 차량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오염된 그런 도시 대기의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가? 우리도 어때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주민을 존중해서 그의 재산이나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의 공간, 서비스, 문화 등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권인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주장도 펼칠 권리도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각종 편익을 누린다든가, 정치와 행정에 참여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민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브라질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에 방치되어 있죠. 어느 정말 공무원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국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사회의 가장자리로 떠밀린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수 보급률도 증가하고, 저소득층 지역의 공립학교도 이제 공립학교 재학생 수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 도시에 대한 그런 권리에 대한 이거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116쪽입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헌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헌법의 원리는 무엇이 있고, 또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입헌주의, 그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제 116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법 조항 생각나나요? 아주 익숙한 것 같은데요. 변호인 영화에서 송강호 씨의 대사가 너무 정말 절절하게 와 닿았던 그런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죠. 그죠?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조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조면서 2항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뭐예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인데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두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지키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강제적인 법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인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헌법이라는 것이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굉장한 중요한 목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와 헌법은 절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호막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민주권, 권력 분립, 입헌주의, 법치주의,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권의 원리가 무엇인가? 주권, 이것은 뭐예요? 주권, 국민주권, 국민주권이 어디에?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주인이 우리니까 모든 일을 어때요?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어때요? 간접 민주제를 택하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그러한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법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 본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들을 국민투표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법을 만든다든가, 법을 고치는 거, 수정하는 헌법 개정을 한다든가, 대표를 뽑는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다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투표라고 하는 거란 방식으로 이렇게 선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투표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대통령을 그리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의 국민투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누어져 있구나, 권력이. 이렇게 알 수 있죠.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기관에게 맡겨서 서로 어때요?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권력 분립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권력을 나누어 놓느냐? 만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선한 사람이 만약에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나쁜 일은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란 사람이 악한 의도가 있다거나 처음에는 선했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법을 제정할 때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만들고 그 법대로 집행하고 해석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교과서 117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몽테스키에라는 분이 법의 정신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은 사람 또는 같은 관리 집단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주었을 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독재적인 법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같은 사람이나 같은 집단이 세 가지 권력,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교과서로 다시 가서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이 법치주의는 국가의 운영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중세 시대 때는 어때? 법이 따로 필요 없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던 거죠. 왕이 어때요? 법이다 라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왕이 또 변덕이 있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막 똑같은 상황에서도 잘했다라고 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형을 시켜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종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한 그러한 지배, 인간에 의한 통치가 일어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최대의 문제점이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에 의한 자의적인 그러한 지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린 게 아니고 법치주의, 법이 지배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법치주의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치주의는 뭐예요? 법에 의한 통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입헌, 헌법이 입각해서 헌법에 따르자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서 얘기한 것은 큰 틀의 법이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법의 위계라는 것을 더 짚어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헌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통치라든가 생활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에서 법치주의와 입헌주의가 좀 각각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격하게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헌법이 법률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안에 뭐예요? 헌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이렇게 지금 여러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권이 보장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때요? 어떤 구제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밑에 나오죠.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고의 법인 헌법에 비추어서 법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위헌, 이것이 이제 뭐 헌법의 조항에 위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위헌 헌법 법률은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현재 재판 중일 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라고 할 때 법원의 심판 청구로 이루어진 게 위헌 법률 심판이고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사는 공권력이 행사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한 것이고 불행사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섬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B라는 육지로 가고 싶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이제 그 어떤 육지로 가고 있을 때 나는 가고 싶은데 어떤 선박이 없다거나 정부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나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동의 자유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행사,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러한 내용이 어때?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률이 때문에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받은 자가 직접 어때요?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하도록 해주도록 청구한 내용이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계가 나왔잖아요. 법의 위계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그리고 법률, 명령, 자치, 법규에서 조례와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만들거나 개정, 수정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분만 하면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헌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니까 제정이라든가 개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국민이. 근데 법률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선포한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국무총리령으로 뭐 선포한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행정부에서 이렇게 명령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개정을 하는 거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개정과 제정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7쪽에 자료 2번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것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18쪽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먼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권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영상을 교과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보시면 기본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뭐예요? 1948년 7월 제헌헌법이 만들어져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하게 되죠.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이죠. 그죠? 여러 개헌을 통해서 특히 4.19 혁명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 보장된 개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헌법이 많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제1조 총강에서 헌법 제1조 2항을 아까 살펴봤고, 2조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뭐다? 법치주의에 입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부속 도서는 뭐예요? 섬이라 그러죠. 뭐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 도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제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정당제 보장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헌법의 내용을 이렇게 잠시 보셨고요. 우리나라 헌법 여기 그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여기 잠깐 여기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렇게 다 보장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유권 보장을 한다고 할 때 나에게 자유권을 달라. 혼자 사는 사회라면 자유권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자유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하거나 또는 나의 특정한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누구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쓰레기를 마음대로 한번 버렸다 라고 하면 어때요? 동네가 더러워지는 거죠. 동네가 더러워지면 어때요?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그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불법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건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교과서에 보면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때요?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기본권 제한의 근거 한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어때요? 국가 안전보장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제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때요? 위하여라고 해서 목적성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어때요? 이렇게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고 해서 방법상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 한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제한한다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내용상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뭔가를 필요해서 저희 집에 집 옆에 저희 집 땅에 도로를 낸다든가 이러가 한다면 저희 개인의 사유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유재산제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는 않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최소한도로 본질적인 그런 내용은 침해하지 않게끔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기본권의 제한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목적상, 방법상, 형식상, 내용상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한계를 둔 건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한해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자료 1번 119쪽에 보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들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한 학생은 대면 수업 때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120쪽에서부터 120쪽, 121쪽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거 이것은 헌법 10조에서 39조까지 명시된 내용을 대면 수업 때 함께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2조 정의 실현을 위한 준법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과 여러 법률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렇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 그러한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인 준법 의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정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고 공동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나 국가, 온 인류를 위한 선, 이러한 공동선이 실현되고 국가 공동체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면 이렇게 법과 같은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됩니다. 사회 규범은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하고 사회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여러 규범, 법률,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이제 국가도 법을 만드는 것, 여기에 끝난 게 아니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123쪽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준법 의식이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 법 의식의 준법 의식 실태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의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시민 참여가 있습니다. 시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죠? 나라에서 어떤 걸 하든 너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든 인권이 침해당하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때요? 권력을 남용하거나 포피할 수 있는 거죠.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국가 시민단체 활동, 집단 활동, 그다음에 인터넷 게시판, 자원봉사 활동, 1인 시위, 다양하게 시민 참여의 모습 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125쪽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행사할 때 합법적인 절차와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바로 잡을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죠.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국가가 부당한 권력 행사가 계속된다면 시민 불복종, 복종하지 않는 시민은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익성, 처벌 감수,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렇게 요건이 갖춰질 때 이제 정당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3차 온라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과 게시판에 영상을 꼭 보시고요. 126쪽 그리고 127쪽에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시민 불복종 내용은 우리 대면 수업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또 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